테이블 위에 아무 물건이나 집어보세요. 펜이든 머그컵이든 휴대전화든 손에 쥐고 무게를 느껴보세요. 단단하고 실제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멈춤. 이제 제가 50년간 물질의 방정식을 연구하며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거의 전부 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 손에 있는 아주 작은 물질의 일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원자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인류 문명 전체가 세워진 바로 그 논리에 반하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평생 동안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묻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를 초월하는 규모의 설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의 그림자만을 볼 뿐이며 전체 구조를 보는 존재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기초의 설계도를 보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설계도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나조차도 라고 말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저처럼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학교 교과서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마치 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단어는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모든 과학적 지식을 파괴하는 대재앙을 맞이한다면 인류가 보존해야 할 단 한 문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 끌어당기고 압축될 때는 서로 밀어내는 아주 작은 입자이다. 이 문장은 화학, 생물학,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 가설입니다.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위대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곧바로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함정입니다. 학교에서 원자를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무거운 핵, 깔끔하고 밀도 높은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엄격한 원형 궤도를 따라 전자들이 날아다닙니다.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그림이죠. 위대한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과거도 미래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몇 분 후 제가 이 이미지를 산산조각 낼 테니까요. 그리고 그 파편들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직감을 꿰뚫을 겁니다. 마지막에 이 파편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검증한 가장 정밀한 물리 이론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물리학의 근간에 생긴 가장 끔찍한 균열이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허의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원자인 수소 원자를 생각해 보세요. 중심에 양성자 하나, 그 주위 어딘가에 전자 하나가 있죠. 이제 원자 핵을 보통 오렌지 크기로 확대해서 축구장 한가운데에 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지 한 톨만 한 크기일 겁니다. 아마 경기장 관중석 맨 윗줄, 중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겠죠. 오렌지와 그 먼지 한 톨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공간이죠. 어떤 원자든 부피의 99.99%는 빈 공간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의 몸, 의자, 손에 든 이 머그잔, 지구까지 이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 몸에서 빈 공간을 모두 제거하고 물질만 남긴다면 남는 것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먼지 한 톨뿐일 겁니다. 당신 몸무게와 같은 무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 말이죠. 당연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떠올랐어야 할 질문입니다.
물질이 99.9%가 빈 공간이라면 왜 의자를 뚫고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손이 안개를 통과하듯 테이블을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요? 고전 물리학은 이에 대한 우아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손 표면의 전자와 테이블 표면의 전자는 모두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같은 전하는 서로 밀어냅니다. 당신은 평생 세상을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느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들을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전체 모습은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의자 위 10억 분의 1미터도 안 되는 높이에 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고요? 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오래 가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설명에서 여러분의 직관이 이해하는 물리학은 끝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영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실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이라고. 사실 이 실험 하나에 유일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비밀이죠. 그리고 저는 이 실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단지 자연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보여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벽을 상상해 보세요. 단단한 금속 벽에 좁은 세로 틈 두 개가 나 있습니다. 마치 좁은 문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 같죠. 벽 뒤에는 모든 총알의 명중을 기록하는 스크린이 있어서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 이제 기관총으로 일반 총알을 이 틈 사이로 쏴봅시다. 스크린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두 개의 궤적이 나타납니다. 왼쪽 틈을 통과한 총알은 왼쪽 궤적을, 오른쪽 틈을 통과한 총알은 오른쪽 궤적을 그릴 겁니다. 물질은 물질답게 행동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제 기관총을 치우고 총알 대신 벽을 향해 파동을 보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결처럼 말이죠. 파동은 벽에 닿으면 두 갈래로 갈라지고 각각의 갈라진 틈에서 새로운 파동이 나옵니다. 두 파동은 계속 나아가다가 만납니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지점에서 파동의 세기는 두 배가 됩니다.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띠가 아니라 증폭 감소의 증폭 감소해가 번갈아 나타나는 여러 개의 띠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간섭이라고 하며 파동의 확실한 특징입니다. 간섭 띠가 보이면 파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전자총을 가져와서 두 개의 슬릿을 통해 전자를 발사합니다.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발사합니다. 전자 하나 마이너스, 잠시 멈춤. 전자 하나 마이너스, 잠시 멈춤. 전자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전자는 스크린에 부딪혀 아주 작은 점 하나를 남깁니다. 마치 총알처럼 행동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치를 끄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1시간, 10시간, 수천 개의 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린을 봅니다. 점들이 두 개의 띠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폭과 소멸이 번갈아 나타나는 띠로 합쳐집니다. 파동 간섭의 정확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전자가 하나의 점으로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전자총을 떠날 때 입자였습니다. 스크린에 도달할 때도 입자, 즉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총과 스크린 사이에서는 입자일 수 없습니다. 한쪽 슬릿을 통과하는 입자는 다른 쪽 슬릿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간섭 무늬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수학적 설명은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은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구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지능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이 규칙을 만든 존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스스로에게 간섭을 일으켰습니다. 입자가 모든 가능한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때 이러한 상태를 중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은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수천 번 반복된 실험적 사실입니다. 물론 물리학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뭔가 놓친 게 분명했으니까요. 슬릿의 검출기, 즉 아주 작은 추적 장치를 설치해서 각 전자가 실제로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연의 속임수를 딱 잡아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아직도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출기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모든 전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었죠. 이 전자는 왼쪽 슬릿을 통과했고 저 전자는 오른쪽 슬릿을 통과했습니다. 신비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을 보니 간섭 무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파동 무늬 대신 기관총 사격처럼 뭉툭한 두 줄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연은 그 작동 방식을 우리에게 숨깁니다. 우리가 더욱 집요하게 엿보려 할수록 자연은 더욱 단호하게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계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완전한 지식은 너의 것이 아니다. 오해는 마세요. 저는 양자역학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측정 행위가 물질의 행동을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많은 동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회피하려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관찰이란 무엇일까요? 측정이란 무엇일까요? 가능성의 안개가 하나의 확고한 사실로 바뀌는 경계는 어디일까요? 물리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100년 전에 내놓았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제시할 것이고 여러분은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문제를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로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1935년 양자역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에르빈 슈레딩거는 하나의 사고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이 실험을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자역학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한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강철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옆에는 장치가 놓여 있는데 방사성 원자 하나, 개수기, 망치, 그리고 독약이 든 플라스크입니다. 이 원자는 1시간 안에 붕괴할 확률이 정확히 50%입니다. 원자가 붕괴하면 개수기가 딸깍 소리를 내고 망치가 플라스크를 깨뜨리고 고양이는 죽습니다. 원자가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이미 중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상자가 닫혀 있는 동안 양자역학은 원자가 붕괴된 상태와 붕괴되지 않은 상태를 동시에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운명이 원자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수학은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을 쓰도록 강요합니다. 고양이는 누군가가 상자를 열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슈레딩거 자신이 말했듯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고양이는 결코 반쯤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시선이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는 원자와 고양이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방정식이 설명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로 바뀌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그 경계를 끌어당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근간에 있는 물리학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 건 이 문제가 사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이론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를 혐오합니다. 한편으로는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확률, 도약, 중첩의 세계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시공간은 별들의 무게에 따라 휘어지는 하나의 매끄러운 천과 같으며 모든 것은 연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기하학적입니다. 주목하세요. 우주는 하나입니다. 양자적 반구와 중력적 반구로 나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체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언어를 만들어냈고 이제 그 두 언어가 수렴하지 않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는 두 가지 이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론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청사진의 두 조각만을 보고 있으며 그것들을 우리 손으로 다시 붙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은 각각의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검증되었습니다. 각각은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문제는 둘 다 같은 우주를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양자역학 법칙을 시공간의 구조 자체에 적용하려고 하면 방정식은 무한대로 치닫습니다.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확률, 해답 대신 수학적 쓰레기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중첩 상태에 있는 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동시에 여기와 저기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질량은 공간을 휘게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죠.
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그 좌표계인 시공간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단한 무대 위에 서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무대조차도 공연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삶이 펼쳐지는 무대조차 우리가 만들지도 통제하지도 않는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연출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력은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죠. 결과적으로 시간 자체가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주는 두 가지 리듬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두 위대한 이론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절망적으로 들리나요?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평생 절망적인 문제들을 다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발명한 기술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아이디어이기도 한 이 기술은 이 모든 혼란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과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밀도로 계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세요. 고전 역학은 입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장 효율적인 단 하나의 경로를 따라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양자 역학은 입자가 여러 경로를 택할 확률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규모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입자 하나가 우주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10개도 아니고 100만 개도 아닙니다. 전부 다요. 우리 몸의 모든 원자, 빛의 모든 광자, 우주의 모든 입자는 매 순간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이 이렇게 방대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전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날아갈 때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택합니다. 직선으로, 지그재그로, 달을 넘나들며 다시 돌아오는 경로까지 말이죠. 각 경로는 작은 화살표, 즉 진폭에 해당하며 이 모든 화살표는 합산됩니다. 화살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확률이 증가하고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경로들이 서로 상쇄됩니다. 자연은 특정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로를 합산합니다. 이를 경로 적분 또는 경력에 대한 합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1948년에 이 방법론 전체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중 슬릿 실험은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전자는 두 슬릿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과한 것이죠. 중첩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가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슈잉거, 토모나가, 그리고 저는 양자 전기역학, 즉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론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전자는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죠. 고전 이론은 하나의 값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끈질기게 약간 다른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경로와 모든 가상 과정을 종합한 우리의 이론은 1, 1분의 1000, 1억 5,900만 분의 1, 6억 5,218 10억분의 1 등등 부호가 붙은 값들을 도출해냈습니다. 실험자들도 같은 값을 측정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자연에서 이처럼 정밀한 값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측정했고 그 결과는 소수점 11번째 자리까지 예측치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측정입니다. 우연으로는 11자리 정밀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혼돈 속에서는 이처럼 정교한 동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밀도 뒤에는 질서가 숨어 있으며 우리는 이 질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했을 뿐입니다. 마치 해변에서 시계를 주운 아이처럼 시계의 구조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그 톱니바퀴를 만든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세요. 입자가 모든 경로를 동시에 따른다는 완전히 황당한 발상에 기반한 이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미친 이론이 통하는 법이죠. 하지만 거기에 중력이라는 단어 하나만 더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이론이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물리학이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 즉 텅 빈 공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끓고 있는 것처럼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했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즉 우주의 팽창을 통해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치를 비교해 보니 무려 12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작은 오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최고의 두뇌, 가장 강력한 방정식, 가장 값비싼 실험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1 뒤에 0이 120개나 붙은 큰 차이만큼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세상의 진정한 구조 사이에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의 일부이고 부분은 전체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 위대한 이론, 즉 양자장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각각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하지만 둘을 합쳐보면 120배나 차이가 납니다. 양자 수준의 중력, 즉 시공간의 중첩이라는 문제 속에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현실의 한 층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촉근 이론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루프 양자 중력이라고 부르며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아직 고안해내지 못한 무언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줄곧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 손에 들린 딱딱한 머그잔에서부터 99%의 공허함,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하는 전자, 불가능한 고양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역사의 합, 두 대양을 가로지르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오차로 예측된 숫자, 그리고 마치 지워지지 않은 문장처럼 물리학 전체에 드리워진 1 뒤에 0이 120개 붙은 오차까지. 이제 제가 이러한 고백은 약점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산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측은 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궁극적인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연은 우리에게 완전한 이해가 허락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집의 거주자일 뿐 건축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탐구하고 감탄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만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설계도는 이 집을 지은 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어쩌면 자연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대상이 전혀 없도록 설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뒤흔들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구독과 댓글로 이 채널을 지원해 주세요. 더 심도 있고 빈번한 연구 영상이 더 많이 올라오길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정말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누구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탐구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우리만이 왜? 라고 묻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별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갈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탐구하기를 바랐던 누군가에 의해 말입니다. 모든 원자, 모든 방정식, 모든 실험에 단서를 남겨둔 누군가에 의해 말입니다. 그 단서는 우리를 계속 탐구하게 할 만큼 명확하면서도 우리가 결코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살아있는 물리학자에게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